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1일 오후 6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국 국회에서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의 탱크, 선박, 미사일에 맞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살릴 군사 장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런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라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서 약 15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40일 넘게 항전 중인 전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침공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 연설에서 한국을 향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6.25의 남침을 이겨낸 경험을 언급하면서 군사적 지원과 지지를 호소하니까 더욱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키식 반팔 티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 패션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여러 지원을 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은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군은 사망자 수를 상관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비행기, 탱크 등 여러 군사용 무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탱크, 배를 막을 수 있는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고도에서 전투기를 격출시킬 수 있는 대공 미사일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은 살상무기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싶었는데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침공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언어와 민족, 역사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국가 국민들도 공격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러시아 견제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은 화학무기, 핵무기를 내세워 전 세계를 협박할 것이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침략을 당했을 때 우리와 동맹국도 아닌 미국을 비롯해서 16개 나라가 군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 벨기에 같은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 남미의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 아무 우리나라와 연고도 없는 나라가 병력을 보내주고 그래야 총 미군을 포함해서 6만 명이 여기서 전사했습니다. 부상자는 15만 명쯤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나서서 특히 자유세계가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미사일은 살상무기니까 못 보내주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살상무기가 아니라 방어무기가 아닙니까? 지금 공군이 거의 붕괴되고 대공망이 아주 취약한 우크라이나가 공습으로부터 살아남겠다면서 대공무기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살상무기라고 안 준다면은 도대체
대한민국 군대는 1950년에 전 세계의 신세를 지고 살아남은 그 기억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완전히 건망증 환자입니까, 이거? 지금 다른 나라는 전투 무기를 본격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탱크도 보낼 겁니다. 특히 독일처럼 이런 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나라들까지 대공 무기, 그 다음에 대전차 무기, 그 다음에 대포, 이제는 장갑차, 탱크까지 보내는데 우리는 살상 무기는 안 보내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는 도대체 전쟁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왜 우리가 러시아 눈치까지 봐야 됩니까? 북한, 중국 눈치 보다가 이제 러시아 눈치 봅니까?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긴박합니다. 키이우를 점령하려다가 실패한 러시아군이 물러나서 이제는 동부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동부를 결전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곳은 도시 지역이 아니라서 우크라이나가 좀 불리합니다. 이 도시 같으면 게릴라전, 시가전을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면은 압도적 무기, 탱크, 대포, 전투기를 가진 러시아가 물량 공세를 펴올 때 과연 우크라이나 군이 저항할 수 있느냐? 거기에 또 너무 많은 병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주력이 거기서 러시아군에 포위되어서 섬멸된다든지 항복해버리면은 이제는 키이우를, 도시를 지킬 병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엄혹한 현실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목이 타게 부탁을 했으니까 이제는 여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정권 서욱 국방장관의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살상 무기 보내지 않겠다는 게 거의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 창피 그만시켜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늘 호소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은 아마 우리 정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가 이 연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이 명연설로 코너에 몰렸던 영국을 분기시켰던 것처럼 젤렌스키가 세계의 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동을 하면은 정책도 달라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